안녕하세요. 저는 세계사이버대학 청소년복지상담학과 구승신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청소년과 사이버 문화입니다. 청소년에 대해서 연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 문제, 비행 등 이런 것일 것 같은데요. 공통적으로 우리가 청소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뭐라고 정의할 수 없다는 생각과 또 한편으로는 문제, 비행,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공통적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이나 또 청소년을 교육시켜야 하는 선생님들, 또 어떤 식으로든지 청소년을 늘 접해야 하는 분들은 청소년을 이해하고 또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을 이해하는 한 방법 중에 청소년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청소년의 여러 문화 중에서 사이버 문화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사이버 문화는 청소년의 한정된 문화라기보다는 현대사회를 대표하는 문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연령층보다도 청소년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특징적인 문화로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사이버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청소년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이버 문화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버 문화라 그러면 우리가 가상 공간에서의 다양한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형성되는 문화 또는 디지털 컨텐츠로 이루어진 문화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이버 문화를 대표하는 컨텐츠는 사이버 상담이라든가 사이버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사이버 문화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특징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익명성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이름이라든가 모습이라든가 나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비윤리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사이버 문화는 그러한 점에서 개방적이라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익명성으로 인해서 이것이 가능한데요.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책임감과 관련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악플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악플로 인해서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모든 것이 이 문화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적절히 통제해야 된다라는 어떤 책임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이버 문화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이버 상담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하던 것들은 예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 사이버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무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예전에 오프라인 문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양성입니다. 여러분 일단은 다양한 우리가 아바타를 사용하고 또 이러한 익명성을 바탕으로 또 우리가 새롭게 변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신은 무한하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사이버 문화는 저항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성 문화에 대한 어떤 반문화, 거부 문화 이런 말을 쓰는데요. 청소년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는 한 어떤 근거, 이유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신부족주의 문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상 공간에서는 이러한 익명성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문화적 경계라든가 또 국가적 경계라든가 지역적 경계라든가 이러한 물리적 경계들이 모두 무시됩니다. 물론 가입과 탈퇴도 자유입니다. 내가 어느 날 어떤 공간에서 또 어느 지역에서 어떤 곳에서든지 가능한 것이 바로 이 사이버 문화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터넷 공간에서 어떤 동호회라든가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독과 몰입의 문화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중독이라는 말은 약물 중독이라든가 도박 중독이라든가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이런 것 많이 들어보셨지만 신종 어떤 중독으로는 우리가 스마트폰 중독이라든가 게임 중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 많이 들어보셨죠? 현대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밀접한 어떤 중독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중독은 어떤 약물 중독이나 도박 중독과는 달리 확인이 어렵고 어떤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이버 문화의 어떤 특징으로 좀 더 우리가 노마디즘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노마디즘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우리가 설명했던 사이버 문화의 어떤 자유로움, 또 이동성, 다양성 등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마디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떤 굉장히 어떤 기존의 어떤 특정한 어떤 가치나 삶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하면서 새로운 자기를 창조해가는 어떤 일체의 어떤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인터넷 가상 문화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어떤 예전에 인터넷 문화가 발달하기 전에는 어떤 고정된 자아, 어떤 정형적인 자아, 이런 하는 모습인 것이 있었다 그러면 이런 인터넷상에서는 다양한 자아로 행동 방식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세계관이라든가 문화라는 것이 변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마디즘의 어떤 특징을 보면은요, 이것은 청소년 어떤 사이버 문화의 특징을 단적으로 말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접속과 소통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링크라는 말 들어보셨죠? 링크한다 그래요. 이것은 혼자 우리가 어떤 사이버상에서 뭔가를 한다고 할 때 내가 나만이 본다라는 의미보다는 알린다. 상대방의 것도 같이 본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블로그라든가 미니홈페라든가 아니면 뭐 카스토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남과의 어떤 소통의 방식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에는 입시 스트레스와 또 여가 시간이나 놀이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의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게임을 하고 여기서 청소년들이 인터넷에서 하는 게임은 단순히 어떤 게임이 아니라 어떤 소통의 공간이라고 그러죠. 그들은 서로 대화를 하면서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게임을 하지 말라라고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들은 왜냐하면 게임을 통해서 다른 청소년들과 대화를 하기 때문입니다. 채팅을 하고 온라인 공동체 활동을 합니다. 미니홈피가 있고 개인 블로그 등의 활동을 통해서 나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남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왜 이렇게 스마트폰에 목숨을 거는지 또 문자 내용에 신경을 쓰고 또 문자를 씹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민감한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그다음에 다양한 정체성 표현의 문화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어떤 대리자를 형성하죠. 각종 디지털 도구들을 사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외양을 바꾸거나 또 자기를 개방하고 자기를 표현하고 이미지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기의 모습을 바꾸기도 합니다. 수정도 하고요. 또 새로운 자아상을 정립을 합니다. 그래서 뭐 복수 퍼스널리티라든가 아바타 열풍이라든가 셀카라든가 하는 것들을 청소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이유를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참여 노마드 문화인데요. 오프라인에서는 굉장히 얌전하던 학생들도 또 온라인상으로 가면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온라인 서명 운동이라든가 또 캠페인이라든가 사이버 시위라든가 배너 달기라든가 토론방 등에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2년에 월드컵 붉은 악마라든가 또 노사모의 어떤 활약에서 청소년들의 어떤 활약상을 볼 수 있고요. 또 2008년에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 문화제라든가 또 두발 제한에 굉장히 반대하는 서명 운동이라든가 또는 또 아이두라든가 사이버 유스 같은 어떤 청소년 웹진에서의 청소년들의 활발한 활동을 보면은 굉장히 온라인 상에서 청소년들이 굉장히 활동하는 그런 열정적인 활동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이 청소년과 사이버 문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소년 이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습니까? 이제 스마트폰에 열중하는 청소년들 조금 이해가 되시죠? 감사합니다.